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유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워터 데빗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기는 한데요. 저는 쉽게 유량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 워터 데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샤워 스크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의 양,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을 체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포타필터를 제거하고 트레이에 저울과 컵을 올린 상태에서 10초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수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 3회 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을 내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 워터 데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으면은 적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유량은 1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ml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하이엔드급 머신들이 보통 10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ml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이엔드기가 아닌 보급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떨어질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머신의 브랜드 그리고 출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조금 적다 싶으면은 100g, 보통 120g이 가장 많고 조금 많다 싶으면은 130g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이 왜 중요할까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은 바로 프리 인퓨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스켓에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한 다음에 그룹 패드에 장착을 하게 되면요, 이 커피퍽과 샤워 스크린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헤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추출 버튼을 누르면은 결국 샤워 스크린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 공간이 차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공간에 물이 차는 속도, 시간을 결정하는 게 바로 유량, 워터 데빗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유량이 많으면은 헤드 스페이스가 빨리 차고, 유량이 적으면은 헤드 스페이스가 천천히 차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헤드 스페이스에 물이 차는 짧은 시간에도요, 커피퍽의 사전 추출, 바로 프리 인퓨전 효과가 생기는데요, 유량이 적으면은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천천히 찰 것이고,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천천히 찬다는 것은 프리 인퓨전 효과가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프리 인퓨전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채널링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유량이 많으면은 헤드 스페이스가 빨리 차고 프리 인퓨전 효과가 적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채널링이 생길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바스켓에 원두를 담은 다음에 탬핑을 하게 되면요, 여기 커피퍽 상단부부터 그리고 샤워 스크린까지가 헤드 스페이스 공간인데, 이게 왜 프리 인퓨전에 영향을 주냐면요, 이 헤드 스페이스의 공간이 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구바의 압력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어 보면요, 이때는 이제 구바의 압력이 안 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물이 들어가다가 이제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물로 가득 다 차는 이 순간에 요때 바로 구바의 압력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젖고 있지만은 이제 구바의 압력이 걸리면은 바로 쭉 밀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프리 인퓨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헤드 스페이스 공간이 꽉 차게 되면은 이제 본 추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프리 인퓨전 시간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유량이라고 하는 게 채널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커피 맛에서도 꽤 영향을 주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요, 유량이 맛에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유량을 선호하는데, 아마 저 역시도 오늘 75g의 유량으로 커피를 마시고 다음날 120g의 유량으로 커피를 마시면요, 아마 그 차이를 느끼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헤드 스페이스가 다 차는 그 짧은 순간에만 관여를 하지, 헤드 스페이스가 다 차고 나면요, 사실 이 유량이 75g이나 120g이나 160g이나 결국 이 헤드 스페이스가 다 차고 나면은 이제 영향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세팅해 놓은 분쇄도라든지 원두의 양, 다른 요인들로 이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왜 하이엔드기의 유량은 적은데 보급기의 유량은 많을까요? 보급기 역시 작은 사이즈의 지글러를 사용하면 쉽게 유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왜 보급기들은 작은 사이즈의 지글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부분은 원가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여러 가지 특수한 장치들을 거쳐가지고요, 이 물이 얇은 지글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보급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가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특수 장치를 거치지 않고요, 조금 더 심플한 구조로 이렇게 물이 투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얇은 지글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이 이동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해요. 지글러의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조금은 더 줄어들겠잖아요.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급기 같은 경우에는 큰 지글러를 사용한다고 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마로조코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10초의 유량이 대략 75g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등급이 낮은 중위 등급의 라마로조코 리네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120g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등급이 낮은 가정용 라마로조코 미니 같은 경우에는 10초의 유량이 150g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격 격차가 유량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영향력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유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유량이 최소 75g에서 최대 160g 사이까지는요, 맛있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60g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어가지고 세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세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0g이 넘어가지고요, 180g, 200g, 240g 이렇게 유량이 떨어지게 되면요, 세팅을 잡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량이 240g 나오는 머신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에스프레소가 추출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인퓨전이 전혀 없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 잡는다고 해도요, 커피의 맛이 굉장히 흐리고 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유량 75g에서 160g 사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160g 이상의 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AS를 요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론이 아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유량이 많으면요, 추출 시간이 전체적으로 빨라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량이 많으면은 오히려 더 큰 저항이 걸려가지고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량이 적으면은 오히려 추출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는 유량이 많으면은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저항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고, 이 굵은 분쇄도라고 하는 게 결국 추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커피가 조금 싱겁고 연하게 나오는데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정상적인 유량 안에서 정상적인 분쇄도 값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햇바.